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그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전술 변화 속에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포백 기반 굉장히 공격적인 스위칭 플레이, 포지션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측면 공격을 맡고 있는 가운데 지난 맨유와의 경기 2대0 승리 과정에는 9번 공격수로 케인 선수가 떠난 이후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히샬리송 선수의 활약에 대한 물음표가 크게 달렸습니다. 히샬리송 본인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나에게 공이 한 번도 오지 않아서 화가 났다라고 솔직한 인터뷰를 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히샬리송의 부진은 본인의 이야기처럼 전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경기력 문제인지, 히샬리송을 빼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해야 하는지 혹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9번으로 대체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에서 디테일한 전술 분석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히샬리송의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전체 내용 풀버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샬리송이 맨유와의 경기 한 차례 슈팅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히샬리송 개인의 문제인가 토트넘 시스템의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디 애슬레틱이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컬럼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주 토요일 후반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문을 향해서 슈팅을 퍼부을 때 이에 동참하지 않은 선수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센터백 미키 판더펜이었는데 그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필드 플레이어 공격수 중에 유일하게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선수는 중앙 공격수인 히샬리송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히샬리송은 5차례의 공중볼 경합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 무승부 당시와 정확하게 재현된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울을 범하지도 않았고 가로채기를 하지도 못했으며 팀에서 두 번째로 낮은 패스 정확도 64%, 데안 쿠루세스키의 58%에 이은 기록이죠. 이런 저조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즉 히샬리송 선수가 공격수로서 전술적인 역할을 잘했다면 다른 지표라도 좋아야 되는데 경합도 안 좋았고 연계를 위한 패스도 안 좋았고 또 전방 압박이라든지 수비 가담도 안 좋았고 슈팅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이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형편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팀인 토트넘이 그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리 케인의 흉내를 낸다거나 혹은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플레이를 흉내내는 것은 히샬리송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히샬리송이 케인이 떠났고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하기 위해서 케인의 플레이를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랬던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히샬리송의 강점은 본인이 공을 운반하거나 최후방 수비수를 제치고 힘과 가속력을 이용해서 박스 안까지 돌파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히샬리송은 링크업 플레이, 즉 연계 플레이,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 스크린 플레이에 간헐적으로 관여했는데 교체 투입된 선수보다 훨씬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생산적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여지를 남겼던 좋은 장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라파엘 바란, 세계 최고의 수비수, 프랑스 대표 출신 수비수죠. 맨유 수비수인 바란을 상대로 0.5야드 정도는 잘 버텨냈고 간단한 패스, 심플한 패스도 몇 차례 선보였는데요. 장면을 통해서 디 애슬레틱이 분석합니다. 우선 전반 42분 11초에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 기회,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장면이 있었죠. 이렇게 히샬리송이 좋은 패스,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을 연결하기도 했었고요. 또 후반 시작과 함께 이건 후반전 진입 후 48분 11초 경이었는데요. 토트넘이 기록한 선제골의 시발점이 히샬리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상대 수비를 등지고 공을 지켜낸 이후에 휙 돌아서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 2명이 들어왔죠. 공을 잡은 후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제임스 메디슨에게 멋진 스루 패스를 연결하면서 토트넘이 공격을 시작했다, 역습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히샬리송 선수가 메디슨에게 공을 내준 이후에 오른쪽으로 공이 전개되면서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온 것이었는데요. 포로가 이 공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있던 쿨루세프스키에게 내줬고 쿨루세프스키가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간 이후 시도한 컷백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맞고 굴절되면서 사르가 침투해서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이제 사르 선수의 이제 3자 움직임, 맨유 미드필드 3인이 사르의 그 돌아 들어오는 움직임을 전혀 캐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히샬리송이 그래도 최전방에서 버텨주면서 공을 잡고 연결해준 이런 피딩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디 애슬레틱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실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기점 역할을 한 이후에도 열심히 문전까지 달려들어와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경합
봉합을 해주면서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막고 뒤로 굴절돼서 흐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제골 과정에서는 전술적으로 히샬리송 선수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히샬리송 선수가 교체되기 직전이었던 65분 49초경에도 라파엘 바란을 상대로 공을 등진 채로 경기를 전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에 포로가 높이 올라와 있죠. 선제골 장면에서도 히샬리송이 버텨주고 메디슨에게 넘겨주고 포로가 받고 쿨루세스키에게 이어지는 이런 연계 과정이 좋았었는데 이 장면도 바란을 상대로 공을 지켜내고 또 상대 미드필드가 따라 붙는 과정에서도 침착하게 오른쪽 빈 공간을 포착하고 포로의 침투 방향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잘 연결해줬던 히샬리송의 이런 2선 연계 플레이, 케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장면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히샬리송이 좋은 링크업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로 상대 페널티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기 위해 자리를 하면서 이 역할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문드문 간헐적으로는 보였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경기 내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브렌트포드와의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당시에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팎에서 센터백이 있는 위치를 히샬리송이 차지하는 최전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박스 안에서 이제 상대와 1대1 기회를 잡을 때 조금 더 좋은 패스를 하거나 조금 더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맨유와의 경기도 토트넘의 공격 대부분이 이런 전환 상황,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전반전은 더더욱 그랬는데 히샬리송이 이런 전환 상태에서의 기여도가 좀 떨어졌다. 전방에서 너무 고정적으로 뛰었다라는 게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더 좋은 패스, 더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인데요. 전반전 41분 33초 경이었어요. 파페 마타르사르가 공을 끌고 올라갔을 때 히샬리송이 만약에 빠르게 수비 배우로 치고 들어갔더라면 사르의 스루 패스가 들어와서 슈팅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괜찮은 침투를 했음에도 패스가 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종종 히샬리송의 움직임에 상상력이나 목적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디애슬레틱이 한 것인데요. 파페사르가 지금처럼 좋은 위치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만약 히샬리송이 최종 수비 라인에 좀 더 가깝게 이동했다면은 스루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치고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중앙 공간, 두 센터백 사이의 공간으로 보수적으로 스물스물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르가 찔러주지 못하고 여기 공간이 닫혔다, 줄 데가 없다, 잡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커트인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패스 코스를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즉 히샬리송이 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공이 안 와서 공격을 못한 게 아니라 좋은 침투를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장면 60분 20초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공을 쥐고 끌고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아쉬웠다라는 게 디애슬레틱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갖고 있지만 옵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히샬리송이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돌진에 들어가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을 벌려줄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쿨루셉스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수 있었고 그렇다면 히샬리송 쪽으로 가든 쿨루셉스키 쪽으로 오든 맨유의 수비수가 분산되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히샬리송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갖고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 쪽으로 수비수가 붙잖아요.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앞쪽인 왼쪽 전방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라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달고 들어가면서 쇼가 외로워질 수가 있었고 그 위치를 또 쿨루셉스키가 치고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에게 줄 수도 있고 쿨루셉스키에게 줄 수도 있고 그쪽으로 수비가 붙으면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히샬리송이 그냥 중앙에 머물러서 리산드로와 함께 서 있는 고정된 위치를 보이다 보니까 맨유 수비수들이 다 내려왔고 손흥민 선수도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격이 멈춰진 것이죠. 그런 와중에 히샬리송 선수의 교체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지시를 받은 이후 벤치에서 짜증이 난 표정을 지으며 에메르송 로얄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시스템에서 중앙 공격수로 뛰는 히샬리송은 공을 많이 만지지는 못할 것이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박스 안으로 돌진하고 스루 패스와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요. 이건 히샬리송이 익숙해져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히샬리송이 경기를 잘해서 맞춰야지 본인이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플레이 여건 속에 그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본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전술적으로 부합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을 쥐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프 더블 움직임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 사이트 FBREF에 따르면 히샬리송 선수의 평균 공 전진 운반거리, 상대 골문 방향으로 공을 운반한 거리가 90분당 70야드였는데 올 시즌 첫 두 경기는 17야드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깊은 곳에서 공을 가지고 달려왔던 에버튼 시절의 히샬리송의 플레이가 이젠 나올 수가 없고 공을 운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움직이면서 공을 마무리해야 되는 움직임의 끝에 있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히샬리송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히샬리송의 문제인지를 이제 디애슬레틱에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이 분석 내용을 보자면 히샬리송이 이 시스템에 잘 맞춰야 된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 쿨루세스키 선수도 아직 자신의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첫 두 경기 동안 토트넘은 미드필드진의 활약이 두드러진 그런 경기를 했잖아요. 이 두 선수의 컨디션도
올라오고 히샬리송 선수도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하면서 전술적인 역할을 이해한다면 토트넘의 경기력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히샬리송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지 못한 채 맨유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ESPN 브라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슈팅하지 못한 것은 슈팅할 수 있는 패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에게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공을 받아야 하고 골대 근처에 있어야 한다. 교체나 다른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도 받지 못해서 화가 났다. 교체된 것에 불만을 표한 게 아니라 내 역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움직였는데 공이 안 왔다라고 아쉬워한 것인데요. 다만 이게 팀 동료들을 탓하는 것인지 혹은 본인이 잘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히샬리송이 훈련하는 동안에는 계속 골을 넣고 있다. 훈련은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골을 넣는 거는 시간 문제고 팬들이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해리 케인과 같은 아이돌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즉 케인의 역할을 내가 대신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내가 해낼 수 있다. 좋든 싫든 내가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에는 사람들이 케인을 그리워할 텐데 케인은 토트넘에서 200골 이상을 넣은 선수고 다만 그런 케인을 이제 본보기 귀감으로 삼아서 나 역시 케인처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많은 골을 넣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토트넘이 나에게 큰 돈을 지불해서 나를 영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젠 나에게 달려있고 그 일을 내가 해내겠다. 내 책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인터뷰들을 보면은 히샬리송 본인이 내가 시스템 때문에 희생되고 있어 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샬리송이 메디슨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메디슨과의 호흡이 잘 맞아갈 경우 더욱더 또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프리시즌 경기 비록 뭐 싱가포르 팀이긴 했지만 라이언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이 둘의 합이 잘 맞으면서 히샬리송이 헤드트릭을 기록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히샬리송 선수가 결국 토트넘의 최전방 9번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요. 토트넘이 이적 시장 마감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다른 공격수도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의 보도인데요. 히샬리송이 자신의 커리어를 살리기 위해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지난 시즌 3골에 그쳤고 또 올 시즌 들어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게 그의 잘못이든 팀의 문제이든 이 기록 자체는 분명히 좋지 않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히샬리송이 이제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컬럼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극복할 기회는 바로 오는 주말에 찾아오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8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입니다. 이어서 8월 30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풀럼과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경기 히샬리송 선수가 자신감을 위해서 출전하게 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9월 2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를 준비할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시도하고 있는 전술 변화 속에 선수들의 최고 기량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또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어떻게 펼쳐져 나올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현지의 유력한 매체들의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